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그 둔탁한 진동이 콘크리트 벽을 타고 제 집 안까지 밀려 들어왔습니다. 귀 안쪽이 먼저 압박당하는 느낌이 들더니 그 다음엔 가슴 한가운데가 철썩 내려앉았어요. 손에 쥐고 있던 행주가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제 몸이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창문 너머로 내려다보니 앞집 주차장에 이삿짐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짐을 내리는 인부들 사이로 긴 생머리를 뒤로 묶은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 그 옷차림이, 그 서 있는 자세가 제 눈에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 여자가 고개를 돌려 이쪽을 올려다보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콧등에 작은 흉터, 가느다란 목걸이, 손목에 찬 시계. 10년 전 제 기억 속 그 사람 그대로였어요. 한미소, 제 아들을 낳아준 대리모였습니다. 왜 저 사람이 여기 있는 거죠? 왜 하필 우리 집 앞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났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가슴 안쪽에서 퍼지는 둔탁한 압박감이 고막까지 밀려왔다고 해야 할까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질 않았습니다. 제가 창문에서 물러서려는데 마침 그때 우리 집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퇴근한 거였습니다. 김태민. 검은색 정장 차림에 두꺼운 태안경을 낀 남편이 거실로 들어서면서 말했어요. 수연아, 나왔어. 앞집에 누가 이사 온 것 같던데?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담담하고 무심하고 피곤한 톤. 하지만 제 귓속엔 여전히 그 대문 닫히던 진동이 맴돌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 쪽을 돌아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응, 그런 것 같아. 아까부터 집 나르는 소리가 들리더라. 제 목소리도 평소처럼 나왔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땐 제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도 제대로 의식이 안 됐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 창문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앞집 거실 불이 켜지고 커튼이 쳐지는 게 보였어요. 누군가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맞을까? 제가 착각한 걸까? 아니에요. 착각이 아니었어요. 그 뒷모습, 그 옷차림, 그 서 있는 자세. 전부 제 기억 속 그대로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2층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히려는 찰나 누군가 황급히 뛰어들었습니다. 한미소였어요. 가까이서 본 건 10년 만이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나이 들어 보였지만 여전히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긴 생머리는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고 흰색 블라우스 위에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또 한 번 쿵 내려앉았어요. 엘리베이터 안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미소는 제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마치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을 꺼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1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김태민이 엘리베이터에 타면서 저를 보더니 가볍게 웃었어요. 수연아. 도윤이 학교 다녀왔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슬쩍 남편의 반응을 살폈어요. 남편은 한미소를 봤을까요? 당연히 봤겠죠.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 3명밖에 없었으니까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정말 짧은 순간이었어요. 1초도 안 됐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어깨가 살짝 긴장하는 게 전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엘리베이터가 2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한미소가 먼저 내렸어요. 저희 부부도 뒤따라 내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한미소는 제 앞을 지나쳐 반대편 집으로 걸어갔어요.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을 찍을 때마다 그 소리가 제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온몸이 경직됐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미소가 집 안으로 들어간 거였어요. 저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은 무표정한 얼굴로 제 옆을 지나쳐 우리 집 문을 열었어요. 수연아, 들어와.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너무 똑같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는 남편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닫으면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어요. 손바닥이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저기 여보.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까 그 여자분 혹시 아는 사람 아니야? 남편은 구두를 벗으면서 대답했어요. 아니, 모르는데. 왜? 아니,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아서. 새로 이사 온 사람이겠지. 신경 쓰지 마.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현관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뜨겁고 무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저 여자는 저를 모른 척 했을까요? 왜 남편은 그 순간 얼굴이 굳었던 걸까요? 왜 남편은 저한테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10년 전 그 여자와 저희 부부는 분명히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냥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몇 달 동안 병원에 함께 다녔던 사이였습니다. 어떻게 서로를 모를 수가 있겠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분명히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니, 복잡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하네요. 머리 안이 뒤죽박죽 엉켜서 제 생각을 정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느꼈던 그 서늘함이 지금도 등골을 타고 내려와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왜 그 여자가 우리 집 앞으로 온 걸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1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10년 전, 제가 35살이었을 때의 일이에요. 그때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5년째였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처음엔 곧 생기겠지 하고 여유롭게 기다렸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난임이었습니다. 제 몸에 문제가 있었어요. 자궁 내막이 얇아서 착상이 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연 임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도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 할 수 있어. 그때만 해도 남편은 저를 믿어주는 것 같았어요. 저도 남편을 믿었고요. 시험관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번번이 실패했어요. 네 번째에도 실패했습니다. 제 몸은 끝내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통증을 참으면서 버텼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때의 절망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까요? 제 뱃속에서 생명이 자라지 않는다는 게, 엄마가 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아시나요? 남편도 지쳐갔습니다.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집에 들어와도 저와 눈을 잘 안 마주쳤습니다. 시댁에서는 은근히 눈치를 줬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남편한테 뭐라고 하신 모양이었어요. 남편이 전화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요.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수연이도 힘들어.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아, 우리 대리모를 알아보는 게 어떨까? 대리모.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다른 여자의 뱃속에서 우리 아이가 자란다는 게 솔직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봐. 그게 마지막 방법인 것 같아. 그렇게 저희는 대리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때는 2015년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리던 추운 날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강남에 있는 대리모 알선 기관을 찾아갔습니다. 빌딩 10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따뜻한 히터 바람과 함께 은은한 아로마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었어요. 뭘 입고 가야 할까? 너무 화려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초라해 보여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베이지색 코트에 검정색 니트를 골랐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면서 손이 떨리더라고요. 남들에게 제 몸의 결함을 인정하러 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담사는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부분 모두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대리모 계약이라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사분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대리모 계약이란 부인분의 난임 때문에 다른 여성의 자궁을 빌려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모든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많은 부부분들이 이 방법으로 가족을 완성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 자궁을 빌려서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제가 직접 낳을 수 없다는 현실이 다시 한번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후보자 프로필을 보여드릴게요. 상담사는 파일 몇 개를 꺼냈습니다. 사진과 함께 간단한 인적사항이 적혀 있었어요. 나이, 키, 몸무게, 학력, 출산 경험 유무. 사람을 고르는 게 마치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여러 프로필을 넘기다가 한 여자의 사진에서 제 손이 멈췄어요. 한미소. 당시 28살. 사진 속 그 여자는 조용하고 차분해 보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눈빛이 착해 보였습니다. 출산 경험은 없었지만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이분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하자 남편도 프로필을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은 잠시 사진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분으로 하자. 왜 하필 한미소를 골랐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때 저는 그 여자의 차분한 인상이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조용하고 성실해 보여서 10달 동안 제 아이를 안전하게 품어줄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착각이었어요. 며칠 뒤 저희는 한미소를 직접 만났습니다. 같은 사무실에서였어요. 한미소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해 있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있었어요. 실물로 보니 사진보다 더 차분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미소입니다. 그 여자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고
한미소의 손은 따뜻했어요. 우리는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담사가 옆에서 계약 조건들을 설명했어요. 계약금, 생활비 지원, 병원비, 출산 후 지급금. 숫자들이 오갔지만 저는 그 숫자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 여자가 정말 제 아이를 잘 낳아줄 수 있을지 그것만 궁금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낳아드릴게요. 한미소가 제 눈을 보며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제 이름을 적었어요. 남편도 옆에서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소도 서명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저는 우연히 고개를 들었는데 남편과 한미소가 아주 짧게 눈을 마주치는 걸 봤어요. 정말 짧은 순간이었어요. 1초도 안 됐을 겁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경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한 것 같기도 했어요. 제가 신경 쓰이는 표정을 짓자 남편이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자, 이제 계약이 완료됐네요. 축하드립니다. 상담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제가 예민해서 그런 걸까? 너무 많은 걸 생각한 걸까? 그때는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일주일 뒤 시험관 시술이 시작됐습니다. 제 난자와 남편의 정자로 수정란을 만들어서 한미소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거였어요. 병원에 가는 날 저는 긴장했습니다. 한미소도 긴장한 것 같았어요. 대기실에서 만났을 때 그 여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산부인과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어요. 임산부들이 몇 명 앉아 있었습니다. 볼록한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여자들을 보니 제 가슴이 또 한 번 아렸습니다. 저도 저렇게 배가 불러오는 걸 경험하고 싶었어요. 제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는 걸 느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저는 옆에 앉은 한미소를 봤습니다. 이 사람의 뱃속에서 제 아이가 자라겠죠. 이 사람이 입덧을 하고 배가 불러오고 태동을 느끼겠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고마운 마음도 있었고 질투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제 못다한 일을 떠넘기는 것 같아서요. 박수연님,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수정란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착상 확률도 높아요. 이제 대리모분 차례네요. 한미소가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남편의 손이 따뜻했어요. 저는 남편을 믿고 싶었습니다. 시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2주 뒤 한미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나왔다고요. 병원에서 다시 확인했더니 정말로 임신이 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기쁨인지 슬픔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아줬어요. 수연아, 우리 드디어 아빠 엄마 된다. 네, 드디어요. 하지만 왜 가슴 한쪽이 이렇게 텅 빈 것 같았을까요? 임신 기간 동안 저는 한미소를 자주 만났습니다. 병원 검진에 함께 갔어요. 초음파를 볼 때마다 저는 화면 속 작은 생명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기가 자라고 있었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뚝딱뚝딱 작은 북 소리처럼. 한미소는 성실했습니다.
금연, 금주는 물론이고 식단 관리도 철저히 했어요. 제가 영양제를 챙겨주면 빠짐없이 먹었습니다. 병원 약속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어요. 오늘 태동이 느껴졌어요. 임신 5개월쯤 됐을 때 한미소가 제게 말했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짓는 그 여자를 보니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부러운 마음, 질투, 그리고 동시에 고마운 마음. 배 좀 만져봐도 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미소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아 배에 갖다 댔어요. 딱딱하게 불러온 뱃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기였어요. 제 아이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번엔 기쁨이 확실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문득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남편이 한미소를 바라보는 시선이요. 남편은 한미소의 배를 유독 오래 쳐다봤어요. 그리고 한미소가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자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왜 그럴까? 당연한 거 아닌가? 제 아이가 그 뱃속에 있으니까 신경 쓰이는 게 당연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매일 핸드폰을 붙잡고 살았어요. 한미소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긴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미소였어요. 진통이 시작됐어요. 저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둘이서 급히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차 안에서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제 아이를 만나는 거예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한미소는 이미 분만실로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밖에서 기다렸어요. 분만실 문 앞 긴 복도,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저는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서성거렸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말없이 서 있었어요. 남편의 얼굴도 창백해 보였습니다. 괜찮을까? 저는 중얼거렸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미소 씨가 잘하고 있을 거야. 그 순간 저는 남편의 말투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미소 씨라는 호칭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거든요. 마치 원래부터 그렇게 부르던 사람처럼. 하지만 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어요. 분만실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미소의 목소리였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30분쯤 지났을까? 40분쯤 지났을까? 저는 시간 감각을 잃었어요. 그저 문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앙, 작고 날카로운 소리.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축하드려요. 3.2kg 건강한 아드님이세요. 아들. 저희 아들이에요. 간호사가 담요에 쌓인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았어요. 작고 빨갛고 눈을 꼭 감고 있는 아기. 제 품에 안긴 그 무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무게였습니다. 도윤아, 우리 도윤이. 저는 아기에게 속삭였어요. 아기가 작은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꼭 쥐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 선택이 우리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어요. 이 아이만 있으면 저희 부부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게 제 두 번째 착각이었어요. 출산 다음 날이었습니다. 한미소는 회복실에 누워 있었어요. 저는 아기를 안고 그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한미소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봤어요. 출산의 고통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제 대신 고통을 겪은 거니까요. 미소 씨, 정말 고마워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한미소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아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기를 가까이 가져갔어요. 한미소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여자의 눈빛이 복잡해 보였어요. 애틋함 같은 것도 보였고 쓸쓸함 같은 것도 보였습니다. 잘생겼네요. 한미소가 말했어요. 그리고 아기에게서 시선을 떼며 저를 봤습니다. 잘 키우세요. 네, 꼭 그럴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미소는 더 이상 아기를 보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사람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운 아이를 떠나보내야 하니까요. 며칠 뒤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계약금 잔금을 지급하는 날이기도 했어요. 남편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왔습니다. 500만 원. 큰 돈이었지만 저희 아이를 낳아준 대가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한미소는 병원 로비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한 옷차림이었어요. 남편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한미소는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건강하게 키우세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한미소는 병원 정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사라지는 그 여자의 모습이 왠지 외로워 보였어요.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구나.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기를 안았어요. 도윤이는 제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 하늘이 맑고 파랬습니다. 모든 게 잘 끝난 것 같았어요. 이제 저희는 평범한 가족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미소와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게 제 세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한미소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면 앞집 현관문이 보였어요. 저녁에 도윤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면 혹시나 한미소와 마주칠까봐 긴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제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왜 저 여자는 저를 모른 척 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 집 앞으로 이사를 온 걸까요? 남편에게 다시 물어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없었거든요. 혹시 제가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닐까? 너무 의심하는 건 아닐까? 저는 그냥 일상을 보내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접시를 닦는데 창문 너머로 앞집 거실불이 켜지는 게 보였어요. 커튼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한미소였어요. 저는 손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한미소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더니 소파에 앉았어요. 혼자 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나 아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왜 혼자 살까? 결혼은 안 했나? 아니면 혼자 사는 걸 선택한 걸까?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여자의 삶이 궁금했어요.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저희한테 받은 돈으로 뭘 했을까?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곳으로 왔을까? 엄마, 뭐해? 도윤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도윤이가 거실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 설거지하고 있었어. 도윤아, 숙제 다 했어? 응, 다 했어. 엄마, 배고파? 알았어. 엄마가 과일 깎아줄게.
저는 재빨리 창문에서 시선을 떼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사과를 꺼내 깎기 시작했어요. 칼질을 하는데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도윤이 앞에서 이상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습니다. 사과를 접시에 담아 도윤이에게 가져다 줬어요. 도윤이는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며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저는 도윤이 옆에 앉았어요. 10살짜리 아들. 제품에서 나온 아이는 아니지만 제가 키운 아들입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보통은 8시쯤 퇴근하는데 그날은 10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었네. 야근했어? 저는 평소처럼 물었습니다. 남편은 구두를 벗으며 대답했어요. 응, 회의가 길어져서. 남편의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도 들었습니다. 조금 불안해 보였달까요? 저녁은? 회사에서 먹었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뒤따라 들어갔어요. 남편은 넥타이를 풀며 옷장 앞에 섰습니다. 여보, 나 샤워 좀 하고 올게. 응. 남편이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재킷 주머니에서 핸드폰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자가 온 모양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 핸드폰을 보는 건 신뢰를 깨는 행동이잖아요. 하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재킷을 집어들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에 문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어요. 내용은 일부만 보였습니다. 오늘 통화 감사했습니다. 내일. 그게 전부였어요. 더 보려면 핸드폰 잠금을 풀어야 했습니다. 저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남편 생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누르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만약 제가 보면 안 되는 걸 보게 되면 어쩌죠? 만약 제 의심이 사실로 드러나면요. 저는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원래 자리에 재킷을 걸어놨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은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잠옷을 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저도 옆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금방 잠이 든 것 같았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아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누가 문자를 보냈을까? 오늘 통화 감사했습니다라니 누구랑 통화를 한 걸까? 그리고 내일 뭘 한다는 걸까? 혹시 한미소는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아침도 제대로 안 먹고 나갔어요.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도윤이를 학교에 보내고 집에 혼자 남았어요. 청소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점심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한미소 생각뿐이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오후였습니다. 저는 안방 옷장을 열었어요. 남편의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장, 와이셔츠, 넥타이. 저는 옷장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양말, 속옷, 벨트. 평범한 것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뭔가 딱딱한 게 손에 잡혔습니다. 서류 봉투였어요. 저는 봉투를 꺼내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통장 사본들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 명의 통장이었습니다. 저는 내역을 훑어봤어요. 급여 입금, 카드 대금, 공과금. 평범한 내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눈에 띄었어요. 매달 15일 정기적으로 50만 원씩 출금되는 내역이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은 한미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왜요? 왜 남편이 한미소한테 돈을 보내는 거죠? 저는 다음 장을 넘겼어요. 작년 내역, 재작년 내역. 계속 넘겼습니다. 5년 전, 7년 전, 10년 전, 10년 전부터였어요. 도윤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남편은 한미소에게 매달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 입이 바싹 말랐어요. 가슴 안쪽에서 뭔가 타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어요. 왜죠? 계약은 끝났잖아요. 출산 후 잔금까지 다 지급했는데 왜 계속 돈을 보낸 거예요? 제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통장 사본들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통장을 보는 순간 제가 믿고 싶었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10년 동안이나요. 매달 50만 원이면 1년에 6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6천만 원이에요. 엄청난 돈이잖아요. 왜 그 돈을 보낸 거죠? 무슨 이유로요? 혹시 둘이 무슨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닐까? 원래부터 아는 사이였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주워 담았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집히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정리해서 봉투에 넣고 원래 자리에 돌려놨어요. 그리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앞집이 보였습니다. 한미소가 사는 집. 저 여자가 뭔데? 저 여자가 누군데 10년 동안 우리 남편한테 돈을 받은 거죠?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저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형광등 커버에 붙은 작은 벌레 그림자가 보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통장 내역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한미소, 50만 원, 10년. 남편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처음부터 한미소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10년 동안 돈을 보냈어요. 그게 말이 돼요? 저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얼굴. 이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이 맞나요?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는 이 사람을 정말 아는 걸까요? 새벽 2시쯤 됐을까요? 갑자기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어요. 하이힐 소리 같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을 찍는 날카로운 소리가 제 귓속까지 파고들었어요. 누군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집 문 앞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더니 멈췄습니다. 앞집 앞이었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닫히는 소리. 조용해졌어요. 누가 한미소 집에 들어간 걸까요? 이 시간에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가 창문 쪽으로 갔어요. 커튼을 살짝 열고 앞집을 봤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거실 불이요. 한미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림자가 하나 더 있었어요. 남자 같았습니다. 누구죠? 한미소는 혼자 산다고 생각했는데 남자친구 아니면 가족? 두 그림자가 마주 서 있었습니다.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몸짓이 격해졌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미소가 갑자기 커튼을 확 쳐버렸어요. 더 이상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문에서 물러섰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뭔가 잘못됐어요.
저 여자가 우리 집 앞으로 이사 온 게 우연일 리 없어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어둠 속에서 생각에 잠겼어요. 내일 남편한테 다시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직접 한미소를 찾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죠?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10년 동안 제가 속고 산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지 확실히 알아야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희미한 불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어둠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도윤이를 학교에 보낸 뒤였어요. 집에 혼자 남은 저는 옷장 앞에 섰습니다. 뭘 입고 나가야 할까? 병원에 가려면 단정하게 입어야겠죠. 저는 베이지색 코트를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젯밤 제대로 못 자서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화장을 했어요.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바르고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최대한 평범해 보이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거울 속 제 눈빛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불안하고 떨리고 무서웠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손에 쥔 가방 끈이 축축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하려는 걸까요? 남편 몰래 조사를 하는 거예요. 10년 전 기록을 뒤지러 가는 거예요. 만약 아무것도 안 나오면 어쩌죠? 제가 괜히 의심한 거면요. 하지만 통장 내역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10년 동안 한미소에게 돈을 보낸 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가슴 안쪽에서 뭔가 딱딱한 덩어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다행히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들어가서 1층 버튼을 눌렀어요. 내려가는 동안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병원까지는 지하철로 40분 정도 걸렸어요. 10년 전 도윤이를 임신했을 때 다녔던 그 산부인과였습니다. 강남역 근처에 있었어요. 병원 건물 앞에 섰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온 곳이에요. 외관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니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임산부 몇 명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접수 창구로 갔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저를 봤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기 10년 전 기록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간호사가 잠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본인 기록이신가요? 네. 제 이름은 박수연이고요. 대리모 시술을 했었어요. 그때 기록을 보고 싶어서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저는 창구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손바닥에 또 땀이 났어요. 찾았습니다. 2015년 12월에 시술하셨네요. 어떤 기록을 확인하고 싶으세요? 그때 저희 부부하고 대리모분이 함께 병원에 왔었거든요. 그 방문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간호사가 다시 컴퓨터를 봤어요. 키보드 소리가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2015년 12월 15일에 시술하셨고요. 그전에는 간호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상하네요. 뭐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15년 9월에도 방문 기록이 있네요. 남편분이랑 대리모분이 함께 오셨던 것 같은데요. 9월, 시술은 12월에 했어요. 그런데 9월에 이미 와 있었다는 거예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게 확실한가요? 네. 여기 기록에 남편분 성함이랑 대리모분 성함이 같이 적혀 있어요. 김태민님, 한미소님.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왜요? 왜 시술 석 달 전에 이미 병원에 왔던 거죠? 저는 그때 몰랐어요. 남편이 저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 무슨 진료를 받았나요? 상담이었던 것 같네요. 대리모 계약 전 사전 상담이요. 사전 상담. 저 없이요? 남편이 한미소랑 둘이서요? 혹시 그 기록 출력해 주실 수 있나요? 본인 기록이시니까 가능합니다. 잠시만요. 간호사가 프린터를 돌렸어요. 종이가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2015년 9월 20일 방문자 김태민, 한미소. 상담 내용 대리모 계약 사전 검토. 제 손에서 종이가 떨렸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멍한 상태였어요. 지하철에 앉아 창밖을 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계획된 만남이었어요. 남편이 한미소를 원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숨긴 걸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텅 빈 거실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익숙한 공간인데 마치 처음 오는 곳 같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병원 기록을 꺼내 다시 봤습니다. 2015년 9월 20일. 그 날짜가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그날 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기억이 안 났어요. 아마 집에서 평범하게 지내고 있었겠죠. 남편이 몰래 한미소를 만나는 줄도 모르고요. 저는 일어나서 안방으로 갔습니다. 남편 서재 서랍을 다시 열었어요. 어제 통장 사본을 본 그 서랍이었습니다. 이번엔 더 깊이 뒤져봤어요.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영수증, 명함, 메모지. 별거 아닌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서랍 맨 아래 오래된 수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펼쳤어요. 남편의 필기체로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업무 일정, 회의 내용 같은 것들이었어요. 수첩을 넘기다가 한 페이지에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이 끼워져 있었어요.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색이 발해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꺼내 자세히 봤습니다. 카페 같은 곳이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남자는 남편이었어요. 젊었을 때의 남편.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는 한미소였습니다. 더 어린 모습이었어요. 20대 초반쯤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채 남편 옆에 앉아 미소 짓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가까이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편안해 보였어요. 친한 사이처럼. 제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뒤집었어요. 뒷면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펜으로 쓴 메모였어요. 태민 오빠 고마워요. 마이너스 미소. 태민 오빠. 오빠라고 불렀어요. 한미소가 남편을요. 제 가슴 안쪽에서 뭔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슬픔인지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저는 사진을 꼭 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앉아 사진을 또 봤습니다. 언제 찍은 걸까요? 왜 남편은 이걸 숨겨놓은 걸까요? 둘이 대체 무슨 관계였던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엔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참을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도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안 되니까요. 울고 있는 엄마를 보면 놀랄 테니까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멈추고 나서 저는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몇 번이고 얼굴을 씻었어요. 진정해야 했어요.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병원 기록과 사진을 나란히 놓았어요. 증거는 이제 충분했습니다. 첫째, 남편은 10년 전부터 한미소에게 매달 돈을 보내고 있었어요. 둘째, 대리모 계약 석 달 전에 이미 남편과 한미소는 병원에 함께 갔었어요. 저 몰래요. 셋째, 남편과 한미소는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친밀한 관계였던 것 같았어요. 이 모든 걸 연결하면 하나의 그림이 나왔습니다. 남편과 한미소는 원래 아는 사이였어요. 아마도 연인 관계였을 거예요. 태민 오빠라고 불렀으니까요. 그러다가 헤어졌겠죠. 남편은 저와 결혼했고요. 그런데 제가 난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남편은 한미소에게 연락했을 거예요. 대리모를 부탁한 거죠. 옛 정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이유로. 한미소는 돈 때문에 받아들였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나 봐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줬어요. 도윤이를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출산 후에도 계속 돈을 보냈어요. 10년 동안요. 왜요? 미안해서요? 아니면 둘 사이에 뭔가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미소가 우리 집 앞으로 이사를 왔어요. 우연일 리 없어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친자 확인. 그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친자 확인이란 피 검사로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증명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해주는데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도윤이가 정말 제 아들이 맞을까요? 남편의 정자와 제 난자로 만든 수정란이 맞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아닐 거예요. 병원에서 확인했잖아요. 제 난자가 맞다고 했어요. 하지만 만약 남편이 그것도 속였다면요? 그 생각이 들자 제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도윤이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10년 동안 키운 아들이라고요.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졌습니다.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확인해봐. 진짜인지 확인해봐.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검색창에 친자 확인이라고 쳤습니다. 여러 병원이 나왔어요.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할까요? 정말로 할까요? 만약 결과가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면요. 만약 도윤이가 제 친아들이 아니라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의심만 있고 확신은 없는데, 진실이 무서운데, 그래도 확인해야 할까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안 되겠어요. 먼저 남편한테 물어봐야 해요. 직접 얼굴을 보고 따져봐야 합니다. 아니면 한미소한테 직접 가야 할까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앞집이 보였습니다. 한미소가 사는 곳. 저 여자가 뭔데? 저 여자가 누군데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거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부글부글 끓었어요. 참, 이 사람들이 저를 참 호구로 봤네요. 10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살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거의 다 알아냈어요. 이제 직접 물어볼 차례입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5시였습니다. 남편은 6시쯤 퇴근해요. 도윤이는 곧 학교에서 돌아올 거예요. 저는 증거들을 챙겼습니다. 병원 기록과 사진, 가방에 넣어뒀어요. 오늘 밤 남편이 돌아오면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묻겠어요.
대체 뭐하고 다닌 거냐고. 10년 동안 저한테 거짓말한 이유가 뭐냐고. 한미소는 대체 누구냐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미소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한테 먼저 묻는 것보다 그 여자한테 직접 듣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또 거짓말을 할 테니까요. 10년 동안 거짓말해온 사람이 갑자기 진실을 말할 리 없잖아요. 도윤이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머리를 빗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가방에 증거들을 넣었어요. 병원 기록과 사진. 이걸 보여주면 더 이상 거짓말은 못할 거예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힘들었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고 차가웠어요. 앞집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 한미소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초인종 버튼 앞에 손을 뻗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 손이 떨리는 게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벨소리가 울렸어요. 제 귓속까지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순간만큼은 이상하게 고요했어요. 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미소가 문을 열었어요. 집에 있을 때 입는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회색 티셔츠에 검은색 레깅스, 머리는 묶지 않고 내려뜨리고 있었어요. 한미소는 저를 보더니 눈이 약간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 여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약간 떨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한미소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소 씨, 제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저희 앞집으로 온 거예요? 한미소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문을 더 열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미소의 집은 깔끔했어요. 가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소파 하나, 작은 테이블, 텔레비전, 최소한의 것들만 있었어요. 마치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미소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앉으세요. 저는 앉았습니다. 한미소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둘 사이에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한미소는 저를 보고 있었고 저도 한미소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낼까요? 저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 사진 설명해 주세요. 언제 찍은 거예요? 한미소가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남편 서랍에 있었어요. 뒷면에 태민 오빠 고마워요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우리 남편을 알았던 거죠? 한미소는 사진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그 여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오래됐어요. 얼마나요? 20년쯤. 20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저보다 먼저 알았다는 거네요. 한미소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기록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시술 석 달 전에 이미 우리 남편이랑 병원에 갔었잖아요. 저 몰래요. 왜 그랬어요? 한미소의 손이 무릎 위에서 꼭 쥐어졌어요. 그건 그냥 집이 마음에 들어서 이사 왔다고요? 거짓말 마세요. 우연일 리 없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한미소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수연 씨,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제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돈이 필요했어요. 태민 씨가 연락했을 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태민 씨, 우리 남편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부르네요. 그래서요? 돈 때문에 제 아이를 낳아준 거예요? 그것도 옛 남자친구의 부탁으로요? 한미소가 눈을 감았어요. 맞아요. 저희는 옛날에 사귀었어요. 하지만 오래전에 헤어졌어요. 태민 씨는 수연 씨를 만났고 저는 제 인생을 살았어요. 그 여자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태민 씨가 연락했어요. 부인분이 난임이라고 도와줄 수 없겠냐고.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빚도 있었고요.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계획된 만남이었어요. 처음부터 다 짜여진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요? 아이를 낳아주고 돈 받고 끝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10년 동안 돈을 계속 받은 거예요? 한미소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태민 씨가 보내준 거예요. 제가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미안해서 그랬나 봐요. 미안해서 1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보낼 만큼 미안했다는 거예요? 제 안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한미소도 돌아봤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김태민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희 둘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수연아, 여기서 뭐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야말로 묻고 싶은데, 여보는 여기서 뭐해요? 이 집 비밀번호도 알아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입을 벌렸다 닫았다 반복했습니다. 한미소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태민 씨,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수연 씨한테. 남편이 한미소를 봤습니다. 두 사람이 눈빛을 교환했어요. 제가 없는 것처럼요. 마치 저희가 무슨 암묵적인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가슴 안쪽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긴 한숨을 쉬었어요. 수연아, 미안해. 내가 설명할게. 설명하세요. 제대로. 저는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남편도 들어와서 한미소 옆에 섰어요. 둘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묘하게 어울려 보였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미소하고 나는 20대 때 만났어.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였어. 3년 정도 사귀었고 제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졸업하고 헤어졌어.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했어. 그 뒤로 연락 안 하고 지냈지. 남편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랑 결혼했어. 행복했어, 정말. 그런데 아이가 안 생기잖아. 병원 다니면서 힘들어하는 너를 보는 게 내가 너무 미안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남편을 보고 있었습니다. 대리모를 알아보게 됐을 때 나는 미소를 떠올렸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거든. 그래서 연락했어. 오래전 번호가 그대로여서 다행히 연락이 됐어. 한미소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소는 힘든 상황이었어.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부탁했지. 우리 아이를 낳아달라고. 미소는 받아들였어. 남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리고 도윤이를 낳아줬어. 건강하게. 나는 정말 고마웠어. 그래서 그 뒤로도 생활비를 보내줬어. 미안한 마음에. 10년 동안요? 제 머릿속에서 그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제 목소리가 나왔어요.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였습니다. 말하면 내가 상처받을 것 같았어. 내 옛 여자친구가 우리 아이를 낳았다는 걸 알면 넌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그래서 숨겼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 말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저는 한미소를 받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왜 여기로 이사 온 거예요? 한미소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일자리를 잃었어요. 집도 잃을 처지였고요. 태민 씨한테 연락했어요. 도움을 청했죠. 태민 씨가 이 집을 구해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 집 앞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것도 저 몰래요?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연아, 그게 조용히 하세요. 제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한미소가 저를 봤어요. 그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 씨, 진정하세요. 수연 씨도 알고 있었잖아요. 아이가 필요했잖아요. 대리모가 필요했다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안에 있던 모든 게 폭발했어요. 그만 거짓말해.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한미소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말투를 바꾼 걸 알아차린 거예요. 10년이야. 10년을 속였어. 저는 일어났습니다. 한미소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 남편이랑 무슨 짓을 한 거야? 수연 씨, 그만해. 미소 씨 소리 듣기도 역겨워.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수연아, 진정해. 우리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치워.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야. 10년 동안 날 속였어. 매일 거짓말하면서 잘도 집에 들어왔네. 수연아, 그만. 더 이상 변명하지 마. 저는 한미소를 다시 봤어요. 너희가 나를 뭘로 본 거야? 호구? 한미소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10년 동안 돈 받아 먹으면서 우리 집 앞으로 들어와 살면서 그게 아니라고?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집 나가. 당장. 한미소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연 씨,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신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남편을 봤어요. 당신도 짐 싸. 오늘 안으로.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연아, 제발. 더 이상 할 말 없어. 저는 돌아섰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뒤에서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로 나오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섰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방금 뭘 한 거죠? 제가 방금 남편한테, 한미소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어요. 참았던 게 터진 거였습니다. 10년 동안 쌓였던 게 폭발한 거였어요. 저는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도윤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왔어? 도윤이의 순진한 얼굴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응, 잠깐 나갔다 왔어. 도윤아, 배고파? 응. 엄마가 저녁 해줄게.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도윤이 앞에서는 평범한 엄마여야 했으니까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뭘 해줄까? 도윤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줘야겠어요. 손이 아직 떨렸지만 저는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미소는 집을 내놓았어요. 복덕방 표지판이 문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걸 봤어요. 이삿짐 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친구 집에 머물고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문자였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저도 걸지 않았고요. 도윤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빠 어디 갔어? 하고 물을 때마다 저는 출장 갔어라고 대답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속일 수 있을까요? 저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주황빛이 거실을 물들였습니다. 텅 빈 공간이 더 넓어 보였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봤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으려고요. 예약은 했는데 아직 가지 못했어요. 가야 할까요? 정말로 이혼해야 할까요? 남편이 거짓말을 한 건 맞아요. 10년 동안 속인 것도 맞고요. 하지만 도윤이는요?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엄마, 나 아빠 보고 싶어. 며칠 전 도윤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도윤이를 안았어요. 곧 볼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언제요? 제가 언제 남편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한다는 게 가능하긴 한 걸까요?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한미소와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 병원 기록, 통장 내역, 그리고 남편이 10년 동안 제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지낸 모습들. 배신감이 계속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있었습니다. 저도 완벽하진 않았어요. 너무 아이에게만 매달렸던 것 같아요.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도 있었고요. 난임이라는 사실에 너무 집착해서 정작 남편이 뭘 생각하는지는 잘 물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한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갈까요? 아니면 남편과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일단 별거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기로요. 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었어요. 도윤이를 위해서라도 신중해야 했습니다.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당분간 따로 살아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남편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미안해. 시간 가질게. 짧은 대화였지만 그걸로 충분했어요. 어젯밤이었어요. 도윤이가 잠든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10살짜리 아들.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제 뱃속에서 나온 아이는 아니지만 제가 10년 동안 키운 아들입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태어났든 제 아들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친자 확인 같은 건 하지 않기로 했어요. 의미가 없었습니다.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도윤이는 제 아들이니까요. 저는 도윤이 이마에 키스했어요. 아이가 움찔하더니 몸을 뒤척였습니다. 엄마, 나 잘 자. 도윤이가 잠결에 중얼거렸어요. 응, 잘 자. 우리 아들. 저는 방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탯줄 도장이 놓여 있었어요. 도윤이가 태어났을 때 만든 거였습니다. 출생 증명이죠. 저는 탯줄 도장을 손에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이 아이를 지켜야 해요. 어른들의 잘못으로 이 아이가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앞집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한미소는 이미 이사를 간 것 같았어요. 빈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궁금해요. 만약 그때 진실을 알았다면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대리모 계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미소가 남편의 옛 여자친구라는 걸 알았어도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 받아들였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제 삶이 바뀌었다는 거요. 10년 동안 믿었던 것들이 무너졌어요. 남편에 대한 믿음, 결혼 생활에 대한 믿음, 행복한 가족이라는 믿음.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라는 것, 분노할 수 있다는 것,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도윤이를 사랑한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최근에 도윤이가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누구 닮았어?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도윤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닮았지. 우리 도윤이. 도윤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그러는데 나는 엄마랑 안 닮았대. 아이들은 잔인할 때가 있어요. 무심코 던진 말이 어른의 가슴에 비수가 되기도 하죠. 저는 도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닮았어. 엄마 마음을 닮았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도윤이가 웃었어요.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은 것 같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남편과 다시 합칠지, 이혼할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살아갈 거예요. 도윤이와 함께요.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거실 소파에 앉아 저는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작고 희미했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어요. 제 인생도 그럴 거예요. 희미하지만 계속 빛날 거예요.